내가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감기로 인해 알아누웠던 적이 있었는데 하필 갑자기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밤중에 부모님이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다. 아빠는 빈소리를 지킨 뒤 다음날 오실 예정이었고 엄마는 밤새 나를 혼자 둘 수 없어 조문만 하고 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부모님이 나가시고 고요해진 집안에서 잠시 더 잠을 청했던 나는 문득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모님은 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려고 하셨는지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굳이 불을 켜기도 귀찮았던 나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주방에 걸어갔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있던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현관문 쪽에서 문을 당기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당시 옥탑방이었던 우리 집은 현관문이 불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유리창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엄마야? 조문만 하고 돌아오겠다던 엄마가 생각난 나는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주방에선 흐릿하게 보였던 형체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갈수록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엄마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인형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형체는 아빠보다도 훨씬 커 보였다. 누구세요? 내가 묻자 굵직한 목소리를 한 남자가 답했다. 학생, 안에 아버지 계시니? 아빠는 종종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 술을 마시고는 했는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아빠의 친구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 지금 장례식장 가셨는데요? 그러자 잠시 조용해진 남자는 다시 내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엄마도 같이 가셨...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보통 아빠가 집에 데려오는 친구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면 내 이름을 불렀었다. 나를 학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아빠의 친구들 중 저렇게 굵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 또한 없었다. 너무 당연하게 저 사람을 아빠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터라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자 남자가 갑자기 크고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안 계시냐고! 얼른 대답하지 못해? 낯선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 나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집에 혼자 있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방으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굳은 채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문 밖에 있던 남자는 답답했는지 다시 한번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또 내게 말을 걸었다. 잠깐 문 좀 열어줄래? 아저씨가 뭐 갖다 줄 게 있어서 온 거야. 네, 내일 와주세요. 잠깐이면 돼. 이게 냉동식품이라 녹으면 안 돼서 빨리 찬대에 넣어둬야 하거든.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라고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내 말을 끝으로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는 곧 현관문 손잡이가 철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빠질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맞춰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주변 이웃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불투명한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남자 역시 나를 보고 있었는지 이제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학생! 이 문 열어! 빨리 열지 못해? 내일 오시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시끄러! 입 다물고 빨리 문 열라고! 내가 울먹거리며 말하자 남자는 한층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는 힘겹게 정신을 차린 뒤 전화기가 있는 거실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수화기를 든 순간 등 뒤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곳에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동공과 눈을 마주치고 말았다. 뱀의 눈처럼 날카롭게 올라간 그 눈은 깨진 유리창 너머로 나를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는 겁에 질린 내 모습을 보며 웃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남자가 곧 깨진 유리창 사이로 팔을 집어넣고는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나는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는 금세 장군새를 찾았고 그것을 푼 순간 경찰 아저씨, 저 집이에요. 저 아저씨가 남의 집 문을 열려고 해요. 건너편 옥탑방에 살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려던 남자는 경찰한테 말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서둘러 팔을 빼낸 뒤 어딘가로 도망갔다. 아주머니는 한달음에 우리 집으로 달려와 나를 달래주었다. 아휴, 유리 깨지는 소리도 나고 나림이 네 비명소리까지 들리니까 바로 나와봤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우리 집 상황이 위급해 보여 경찰에 신고한 척한 거였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엉엉 우는 나를 달래주며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같이 연락을 받은 부모님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지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이 지나고 결국 그 남자는 잡지 못했는데 경찰 말로는 빈집털이범이었을 거라고 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당시 범인을 잡지 못했던 탓인지 아직까지 나에게는 그날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문을 열라고 다그치던 목소리와 깨진 유리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뱀같은 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가끔씩 그날이 악몽처럼 생각나고는 한다.